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 문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가 막 대폭 줄이겠다고 많이 나와서 지금 CAOS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여기 그 정보 관리 쪽에서 혹시 시험을 보시면은 CAOS를 안 보셔도 돼요.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CAOS 건너뛰셔야 돼요. 정보 관리를 보신다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컴퓨터 시스템 응용, 컴시용을 보시겠다라는 분만 CAOS를 보시면 돼요. 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면 정보 보안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부분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보 관리 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이 알려진 거, 예를 들어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그러면 요새 5G, 아니 6G,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기존 기술, 막 기존에 있는 뭐 스위치가 어떻고 라우터가 어떻고 막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절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 관리를 보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CAOS 쪽 요거 네트워크 건너뛰시고 공부하시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소프트웨어공학 DB 특히 소공 쪽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이게 올해 초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거의 기본에 과거에는 한 6문, 그러니까 이 비율이 비슷한 비율이에요. 128회가 정상적인 비율이다. 통계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줄기는 했는데 줄진 않을 것 같고요. 통계 알고리즘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거의 대부분이 뭐 이거 하여튼 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디지털 컨버전스 이거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10문제 정도인데 한 10문제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가 살짝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한 10문제 정도 여기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129회 시험 남은 뒤에 디풀정, 특징 구성효과, 특징 구성요소 기대효과, 디풀정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그 카카오 사태나 이런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오픈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 원인이 뭐냐. 뭐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답을 적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앞에 있던 그런 키워드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뭐 RPO가 어떻고 RTO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괜히 또 전문적인 것처럼 전문적인 단어를 넣어서 답안지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사적인 소관은 모든 거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원인, 기술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뭐 기대효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테스트,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기대효과, 경제적인 기대효과, 소셜, 사회적인 기대효과, 뭐 테크니컬적인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실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원인도 단순하게 원인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인을 어떤 원인이냐, 이게 기술적인 원인이냐, 인적 원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원인이냐, 뭐 경제적인 그걸 나눠서 한번 구분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버릇을 기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법제도 보완 방법도 저것도 다 그거예요. 법제도를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법제도에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됐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개인적 소견을 넣으셔야 되는 게 그나마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진짜 법을 안다면 법을 내용을 좀 더 들어가면은 거기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점수를 진짜 잘 주겠죠.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없겠죠. 대부분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ISMP 요거 업데이트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6판으로. 이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해서 아느냐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내용은 업데이트하고 된지 안 된지하고 상관없이 차이점하고 뭐 산출물 활동은 업데이트 전후와 다 똑같아요. 업데이트 된 내용,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단계별 어떤 활동, 뭐 ISP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큰 비용을, 사업에 대한 비용? 뭐 맞죠? 큰 사업에 대한 그 가이드를 준다게 하면은 ISMP 같은 경우에 RFP, 제한 요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는 잡인 그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통계의 차이점.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한 거고 통계 같은 경우에 가설 검정 혹시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탐색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대충 요약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형 마이닝, 뭐 비정형 마이닝, 뭐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이닝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ESG, 그러니까 여기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ESG, 뭐 침해 구제 측면에서 ESG라고 하면은
ESG를 단어를 가지고 정보 보호하고 연관을 시키는 방법.